안녕하십니까, 곽재식입니다. 외국 영화 속에 온갖 화려한 특수 효과로 묘사되는 그런 괴물들 말고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옛 전설 속에, 옛 기록 속에도 다양한 괴물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괴물들이 지금의 서울 한복판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름하여 K-괴물 프로젝트. 우리나라의 옛 기록 속에, 옛 전설 속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괴물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그 괴물을 퇴치하는 과학적이고 현대적이고 기술적인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괴물 중에 상당히 많이 알려진 편인 괴물 중에 불가사리라고 하는 괴물이 있죠. 언제부터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 있었을까요? 19세기에 활동하던 학자 중에 조재삼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송남잡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한 귀퉁이에 당시 사람들 사이에 아마도 유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 불가살이라고 하는 괴물에 대한 전설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괴물이 있었는데 쇠를 다 먹어버려서 죽일래야 죽일 수가 없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 생각인 거죠. 뭔가를 해치는 무기라고 하면 창, 칼 이런 것만 생각했으니까 칼, 창, 쇠로 된 거를 들이밀었는데 그거를 맛있는데 그래서 쩝쩝쩝 하고 먹어버리니까 도저히 이건 해칠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결코 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괴물이다 라고 해서 불가살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불가살이 절대로 죽일 수 없는 동물이라고 악명 높은 정말 괴물 중의 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괴물이 현대 21세기 2020년대에 대한민국에 나타난다면 이 괴물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뭔가를 물리치고 뭔가에 대응을 하려면 걔가 도대체 뭔지 그 정체부터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불가사리의 정체, 과연 뭘까요? 이 불가사리라는 동물의 정체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눈여겨볼 단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 첫 번째 제일 오래된 불가사리 기록에도 나오는 쇠를 먹는다. 쇠를 먹는다는 게 특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쇠를 먹는 동물 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식성 좋은 사람 보고 야, 이 위장은 쇠도 녹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위장이 쇠에 들어가면 위산 때문에 이제 녹기는 합니다만 정말로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쇠를 먹을 수 있는 동물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괴물이 하나가 쇠를 먹는 괴물이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괴물의 정체는 도대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자, 동물로 시야를 좁히지 말고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물들 중에 혹시 쇠를 먹고 살 수 있는 생물이 뭐라도 있을까? 그런 거 있을까요, 여러분? 쇠를 먹고 살 수 있는 생물 있기는 있습니다. 바로 가장 우리가 하드하고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했던 세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세균 중에는 쇠를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철산화세균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철을 갉아 먹으면서 철을 삭아지게 하면서 철을 삭히면서 거기에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세균들이 세상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이름도 엄청 멋있습니다. 악시디티오 바실루스 페로옥시단스 이런 이름의 세균이 있습니다. 불가사리보다 이름이 훨씬 복잡하죠, 그죠? 이런 세균들이 있는데 이게 왜 알려져 있냐면 우리 생활에 되게 가까이 있는 밀접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세균입니다. 절대 죽일 수 없는 불가사리 같은 세균은 아니겠지만 불가사리하고 비슷한 습성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측면도 있어가지고 학자들이 실제로 많이 연구하고 있는 그런 세균이기도 하죠. 이 세균이 꿈틀거리면서 도시의 길을 지나가면 길에 세워놓은 자동차 같은 것들, 자동차 다 쇠로 돼 있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차가 다 막 녹아날지도 모릅니다. 엄청나게 무섭겠죠? 그렇지만 퇴치할 방법이 없느냐? 아주 간단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이신, 항생제라고 하는 아주 좋은 약이 있죠. 항생제가 무슨 뜻입니까? 항거한다. 생물.
어떤 생물에 항거하는 약이에요. 근데 어떤 생물에 항거하는 약이냐? 바로 몸속에 있는 세균 미생물에 항거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를 먹으면 우리 몸은 건드리지 않고 몸속에 있는 세균만 골라가지고 죽이는 그런 특효약이 항생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놀라운 약이에요. 몸에 온갖 성분들이 다 있고 사람 세포도 있고 사람이 꼭 필요한 성분들도 다 있는데 특히 그런 거는 건드리지 않고 세균만 골라가지고 딱 죽일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그런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항생제만 우리가 갖고 있다면 그런 아무리 무시무시한 철산화 세균이 확대된 불가사리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하더라도 항생제로 공격을 하면 힘없이 흐물흐물 녹아내릴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의 세계에는 사실 조금 더 놀라워서 철산화 세균에는 철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철이나 금속을 가공하는 데 활용하려는 첨단 기술 연구도 요즘에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들 때 철산화 세균을 잘 길러가지고 철이나 다른 금속을 가공해가지고 배터리 소재를 얻는다든가 혹은 잘 분해되지 않는 폐수를 정화하려고 할 때 폐수 속에서 어떤 성분만 걸러내려고 할 때 철산화 세균을 일부러 길러가지고 그런 폐수 정화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도 요즘은 알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에 불가사리, 거대한 철산화 세균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현대 과학자들은 오히려 그 철산화 세균을 배터리 만드는 용도, 폐수 정화하는 용도로 가축처럼 기르면서 활용할지도 모를 일이죠. 지금까지 K괴물 프로젝트 불가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괴물이 등장한다고 해도 옛날 전설처럼 속수무책으로 도시가 무너지고 온 나라가 피해를 입고 슈퍼히어로가 나와야만 겨우겨우 살아남을 수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과학기술의 힘으로 이런 괴물들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괴물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파헤쳐본 K괴물 프로젝트 어떠셨습니까? 다양한 괴물 이야기들, 또 다양한 과학 이야기들 우리 관심을 조금만 더 갖는다면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으니까 앞으로도 과학기술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